것이 기대가 되는지 올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현장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새로워진 다큐S 프라임,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뉴사이언스 뉴사의 앵커 오세혁입니다. 예술과 과학은 하나다. 시청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뜻 예술과 과학이 어떻게 하나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전부터 과학과 예술을 동일시했었죠. 아름다움의 기준과 명화를 과학적인 비율로 분석하기도 하고요. 과학기술이 적용된 건축물을 예술작품이라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술작품에 숨어있는 과학 요소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소개할 예술작품 오토타마인데요. 세혁 씨. 네. 오토타마가 아니라 오토마타인데요. 죄송합니다. 오토마타입니다. 오토마타. 이름이 조금 낯설긴 한데 어떤 예술작품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올리 기자를 연결하기 전에 오토마타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보죠? 지금 현장 예. 중계로 작가님 연결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토마타 작가와 현장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오토마타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전자공학과 경임교수로 있는 이승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토마타라는 이름이 좀 낯설기도 합니다. 오토마타 어떤 건가요? 예, 오토마타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 장치인데요. 그 움직임이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자동 기계입니다. 오토마타의 어는 오토마토스로 그리스어인데요. 자동적인 오토매틱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좀 알겠네요. 이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인형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를 오토마타라고 하는 거군요. 지금 교수님 앞에도 작품이 하나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오토마타는 종달새 오토마타인데요. 예. 4개의 캠과 기어로 구성된 오토마타입니다. 회전 운동을 줄 때 기어를 통해서 힘이 전달되고요. 각자의 캠이 주어진 순서대로 이 동력이 와이어를 통해서 머리, 입, 그리고 날개, 꼬리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오토마타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가 진짜 정말 진심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 올리 기자를 불러봐야겠죠. 오토마타 제작 현장에 나가 있는 올리 기자 나와주세요. 네, 올리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오토마타 제작이 한창인 오토마타 제작실에 나와 있습니다. 올리 기자, 지난 첫 방송 모니터 좀 했습니까? 긴장해서 그런지 조금 부족했는데 연습 좀 했나요? 예, 정말 첫 방송 너무 못해서 모니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능숙해진 나. 올리 기자, 달라진 실력은 리포팅으로 보여주시고요. 이제는 오토마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죠. 오세혁 앵커, 지금 제 뒤에 있는 호랑이 오토마타 보이십니까? 호랑이 오토마타. 진짜 호랑이처럼 움직임이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크기도 크기지만 움직임이 정말 자연스럽죠. 기계 장치를 통해 예. 스스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인
오토마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올리 오토마타가 있다면 저 대신 취재도 하고 현장도 가고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리 기자입니다. 네. 정말 신기한 오토마타 기술 취재해 왔는데요. 오세혁 선배는 스튜디오에서 편하시죠? 올리 기자 정신 차리시고요. 오늘이 2회째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다니요. 예.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자 올리. 이러다가 방송국 대신 놀이공원으로 갈 수도 있어. 네. 과학과 예술의 만남. 신기한 오토마타의 세계. 지금 바로 보시죠. 경기도 수원. 이곳은 오토마타 작가 이승환 교수의 연구실입니다. 연구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이승환 교수의 오토마타 작품들인데요. 크기도 캐릭터도 다양한 그의 작품을 통해 그동안의 작품 활동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토마타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로 움직이는 인형이나 조형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예술의 영역에 국한되었지만 현대에는 과학의 원리와 예술적 상상력이 결합한 융합 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움직이는 기계 장치 발명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리스 발명가인 헤론은 수력 오르간과 자동 성수기를 발명했고 헤론의 스승인 크테시비우스는 자동 물시계를 발명했습니다. 자동 물시계 클랩시드라는 기존 물시계에 톱니바퀴와 펌프 장치를 부착해 인형이 움직이면서 원통에 새겨진 눈금을 가리켜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든 기계이자 자동 인형이었습니다. 오토마타는 이렇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오토마타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오토마타는 조선시대 장영실이 만든 물시계 자경루인데요. 큰 항아리에서 물이 떨어져 작은 항아리로 흘러가고 그 물이 불에가 있는 물기둥으로 흘러 불에가 올라가면 쇠구슬이 굴러떨어지는데요. 쇠구슬이 떨어진 부분에 있는 각종 목각 인형들이 북과 장구를 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장치입니다. 오토마타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500여 가지의 기계적인 원리 중 10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회전 운동을 왕복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캠이나 상하 좌우 움직임으로 만드는 크랭크,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네바 휠,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레버 등 작품에 따라 다양한 기계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럼 오토마타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기계적 원리가 적용되었는지 찾아볼까요? 대나무로 만든 근육과 섬세하게 움직이는 다리와 관절, 여기에 웅장한 호랑이 포효까지 호랑이의 움직임을 실제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해냈습니다. 네, 이 오토마타 작품은 한국 호랑이인데요. 한국에서 실제로 실존했던 사이즈 그대로 1:1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크기가 큰데요. 실제 크기가 4m이고요. 무게가 360kg가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 크기를 그대로 재현을 했고요. 이제 오토마타로 동력을 하나로 주고 그 끝에서 계속 퍼져나가서 내 다리와 머리, 눈썹, 그리고 입, 다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동작해 보겠습니다. 호랑이 오토마타의 중심에는 5개의 기어가 있는데요. 기어는 자전거 기어를 생각하면 알 수 있듯이 그 조합에 따라 운동 속도나 방향을 바꿉니다. 양끝 쪽의 기어와 크랭크는 호랑이의 앞발과 뒷발에 연결되어 있어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고 호랑이 뼈대는
크랭크와 링키지로 연결되어 있어 동력이 발톱까지 움직이게 합니다. 이승환 교수는 호랑이와 같은 동물의 구조를 해부학 관점으로 접근해 근육과 뼈의 구조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설계해 오토마타의 움직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손으로 동력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작은 모터로도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로봇의 형태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 가까이 단순 조각품이 아닌 움직이는 조각품을 만드는 이승환 교수는 자르기나 붙이기가 비교적 쉽고 감성적인 느낌을 주는 목재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데요. 오토마타 설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원하는 움직임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보고 CAD 프로그램으로 설계한 후 부품을 하나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오려면 그걸 다 이제 치수화해야 되거든요. 그럼 치수화하려면은 뭐 스케치 손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그거를 이제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오토캐드로 이제 도면화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나중에 이제 활용하기에. 실제로 부품과 부품을 연결할 때도 인형의 움직임을 살릴 관절의 형태를 표현하는 건 쉽지 않은데요. 고민, 수정, 보완을 거쳐 안정화될 때까지 수십 번의 작업은 계속됩니다. 황소 특유의 걷는 모양이 잘 표현된 이 작품은 움직이는 머리와 눈알, 그리고 황소의 울음소리까지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황소 오토마타인데요. 황소의 울음소리를 방자징으로 표현하고 소리의 공명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부품을 만들어 울음소리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토마타는 기계장치이지만 특유의 감성을 담고 있습니다.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와 기계장치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조화를 이뤄야 잘 만들어진 오토마타라 할 수 있는데요. 캐릭터에만 집중하면 조각품이 되고 메커니즘에 집중하면 기계장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융합예술인 오토마타는 공연 및 전시에서 동작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이 오토마타가 그 메시지 전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그 캐릭터들로 전쟁 반대를 하는 오토마타를 만들어서 전쟁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뭔가 사회에 고발적인 이러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예술과 과학은 조화를 이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예술가들이 표현했던 상상의 요소들을 과학자들이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예술과 과학은 모두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함께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예술과 과학, 이 두 개 다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상상력의 문제인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증명되지 않은 거는 무시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예술은 증명되거나 증명되지 않았어도 계속 뭔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술과 과학이 함께 만나야 되는 거는 이거는 필연이고요. 미래의 세대에 줄 유산을 남겨주기 위한 이게 협력이 필요한 그러한 그 두 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토마타 작품들 정말 멋집니다. 이 호랑이와 황소 작품은 이 뼈와 관절, 근육 구조를 해부도를 이용해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설계를 해서 움직임을 정교하게 표현을 했군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야말로 한 땀 한 땀 자르고 붙이고 100% 수공예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토마타는 어린이들 교구로도 쓰이지만 특히 중장년층 취미로 좋을 것도 같습니다. 기계 원리를 고민하면서 손으로 뭔가 만들고 전시도 하고 정말 괜찮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메이션 등장하는 로봇 좋아하는데요. 뭐 선가드나 다간이나 아시죠? 그것을 오토마타로 만들어서 전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마타는 좀 아날로그적인 기계 예술이었다면 다음에 알아볼 과학이 맞는 예술은요.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를 모으고 있는 미디어 아트입니다. 과거에 광고로만 사용하던 대형 디스플레이가 이 선명한 고화질의 LED로 기술이 발전되면서 광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로도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동에 설치된 대형 LED 디스플레이로 봤던 웨이브라는 작품인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삼성동에 나가 있는 올리 기자를 불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 기자, 삼성동에는 잘 날아갔습니까? 힘들어. 확실히 새벽 선배가 편하다니까. 올리 기자. 네. 저는 삼성동에 나와 있는 올리 기자입니다. 수원에서 여기까지 정말 열심히 날아왔습니다. 잠시만요. 예. 올리 기자. 올리 기자. 이 더운 날에 수원에서 삼성동까지 날아가느라 고생을 했는데 아까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죠. 이런 날은 번개 조심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꼭 회사 차로 이동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죠. 미디어아트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최근 들어 미디어아트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최근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된 건물들은 광고와 함께 미디어아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미디어아트가 대표적인 건데요. 실제 수조에 물결이 넘쳐 흐를 것만 같아서 시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래픽의 실물 같아 정말 놀라운데요. 신기한 미디어아트란 무엇인지 또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미디어아트의 세계로 푹 빠져보시죠. 여기 아니구나. 화면 속 예술이라고 불리는 미디어 아트는 1990년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이 강조된 미디어 아트는 비디오나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며 현대 예술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디지털 미디어 아트 업체는 트릭아트로 기반을 다진 업체입니다. 트릭아트란 빛의 반사와 굴절, 음영과 원근감 등을 이용해 평면의 그림을 입체적이고 실감나게 표현하는 미술 작품인데요. 평면에 작업한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입체로 느껴지게 하는 트릭아트는 현대 미디어 아트의 전신과도 같은데요. 그렇다면 트릭아트는 어떻게 보는 이의 눈으로 하여금 착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의 눈은 일상에서 많은 착시 현상을 겪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시각적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얻어왔던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일으키는 착각들이 좀 있습니다. 주변 상황에 따라 사물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착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두 개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고 또 하나는 짧은데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선의 길이는 사실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착시 현상 때문인데요. 선의 길이는 같지만 양쪽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길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착시 현상 중 하나인 원근법은 입체적인 세상을 평면 그림으로 그리기 위해 발명됐는데요. 이후 조각과 건축에도 두루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크기가 5m가 넘는 작품입니다. 완벽한 신체 비율을 상징하는 조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다비드상의 얼굴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다비드 조각상이 워낙 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벽한 신체 비율로 보이기 위해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의 얼굴을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품을 제작할 때 사람들이 작품을 바라보는 시점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듯 트리가트는 물체를 바라보는 눈높이에 따른 시점이나 물체의 평행선을 따라 한 점에서 보이는 소실점을 고려해 더 실감나는 입체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후 IT 산업의 발달로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림으로 그렸던 트리가트는 2D 평면에 머물지 않고 3D 곡면형 디스플레이에 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됐는데요. 관찰자가 미디어 아트를 볼 때 특정 지점에서 착시 효과를 통해 극대화된 입체 효과를 나타내는 아나몰픽 기법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몰픽 미디어 아트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뒤에 작품 보시면 이 작품이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아이 레벨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높이가 좋을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서 하는 거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시점에 대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실점에 대한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저희가 계산한 범주 밖에서 보게 되면 이 이미지는 왜곡돼 보이는 영상으로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나몰픽 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가장 완벽하게 입체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아나몰픽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평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방향에서나 봐도 어느 정도 3D 효과가 나는데, 이런 커브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아나몰픽 그 기술을 이용해서 딱 한 시점에서만 봐야 돼서 그게 정말 다르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마지막에 그 꺾여 있는 화면을 평면으로 펼쳐줘야 되는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입체인 3D 그래픽과 아나몰픽은 어떻게 다를까요? 3D 그래픽은 시점에 구애받지 않고 도구를 통해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면, 아나몰픽 기술은 정확한 시점을 설정해 3D 그래픽의 입체감을 가장 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작업의 거의 모든 과정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작품의 탄생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에는 전시 환경, 즉 전광판 사이즈와 관객의 뷰 포인트에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간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이후 입체감을 살릴 수 있도록 전체적인 명암비와 색채 계획을 세우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리깅의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동선을 설정하고 더욱 세밀한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해 애니메이팅, 무빙 설정까지 마치면 입체 공간에서 실제처럼 움직이는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시민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선사할 텐데요. 다양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아나몰픽 그래픽은 어떻게 구현될까요? 고급형 레이저 빔 프로젝터를 통해 스크린에 투사하는데, 빔 프로젝터로부터 나오는 영상의 빛을 혼합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색상을 섞는다는 의미의 블렌딩 기법을 활용해 스크린에 투사시키고 그 영상이 관객들에게 실감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나몰픽 미디어 아트 잠시 감상해 볼까요? 저 올리처럼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너무 귀여운 펭귄과 느릿느릿 움직이는 모습이 푸바오를 연상시키는 판다. 그리고 화면을 박차고 나올 듯한 아기 사자까지
귀여운 동물들이 관찰자와 눈을 맞추고 손에 닿을 듯 다가오는데요. 아, 정말 귀여운 동물들 정말 만질 수 있을 것 같죠?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아나몰픽 기법을 활용한 작품회에 착시와 거울등을 활용한 공간과 프로젝션 매핑 방식으로 20여 개 작품을 전시합니다. 보는 이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는 아나몰픽 미디어 아트는 기업의 광고를 넘어 공공재로서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도시의 경관들이 그런 전광판이나 그 간판들이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서 공해가 돼가고 있는 시점에 미디어 아트라는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술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약간 공해로 느껴질 수 있던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예술을 보여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공공재 성격으로 보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완전 180도 용도가 바뀐 그런 목적으로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미디어 아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재활용에 관한 퍼블릭 미디어 아트를 선보였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아나몰픽 기법으로 전달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정책 홍보에도 미디어 아트가 유용하게 활용 중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소방청에서 소방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나몰픽 기법을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홍대에 있는 건물의 전광판과 광화문에 있는 큰 전광판을 활용해서 소방관이 입체적으로 건물을 뚫고 확 튀어나오는 듯한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공무원, 소방관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재밌는 영상과는 좀 연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재밌는 영상에서 그런 우리 고생하시는 소방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한국의 미디어 아트 기술은 중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유럽까지 전파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와 같은 미디어 아트 기업의 우수성은 예술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조화로 한국의 미디어 아트를 세계 미디어 아트 시장의 선두 국가로 당당히 끌어올릴 것입니다. 아나몰픽 미디어 아트 어떻게 보셨나요? 펭귄이나 판다 같은 캐릭터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귀여웠죠? 저도 귀여움을 어디서 꿀리지 않는데 뿌잉뿌잉 귀염귀염. 저도 아나몰픽 그래픽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 않겠어요? 관계자 여러분. 올리 기자, 자중해. 방송 중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빨리 마무리 멘트 하시죠. 죄송합니다. 정신 차리자 올리. 정신 차려. 야, 허, 예. 이상 아나몰픽 캐릭터가 됐으면 하다 정신을 바짝 차린 올리 기자였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자기에 푹 빠진 우리 올리 기자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아나몰픽 미디어 아트 흥미롭게 봤는데요. 올리 기자도 YTN 사이언스 대표 캐릭터로서 욕심이 날 법도 하겠지만요. 지금은 기자로서 흥미로운 과학기술 소개가 우선이겠죠? 네. 요즘 관광지나 전시관뿐만 아니라 길에서도 미디어 아트를 접할 수 있는데요. 제작 과정에서 캐릭터의 동작을 수십 번 확인하면서 실제와 비슷하게 연출해내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작 과정을 다 봤지만 퇴근하다가 미디어 아트 작품을 보면 와,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아름답고 예쁜 작품들에는 모두 과학기술이 존재했습니다. 예술과 과학은 하나다라는 말을 오늘 제대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신기하고 재밌는 과학 이야기 뉴사이언스 뉴사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